김민준 씨는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경험으로나마 배운 것이 있다면 궁금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처음엔 어려웠지만 자주 질문을 하다 보니 실력이 부쩍 향상됨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마다 자주 질문하고 태블릿 PC에 내용을 정리하곤 했는데요. 내용 정리가 잘 되었다는 평이 나온 이후 선배들은 민준 씨에게 회의 자료를 물어보면서 추가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팀장은 불만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군소리 없이 팀원들이 따라와 주었으면 하고 척하면 척 알아듣고서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해주었으면 하는데 다들 회의에 집중을 못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특히나 신입사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통에 회의 중에 흐름이 끊겨 짜증이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김민준 씨를 따로 불러냈는데요. 김민준 씨, 네, 팀장님. 회의 중에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말할 때 끊지 말아주시겠어요? 회의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전달 내용을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회사 생활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도 더없이 중요하죠.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부하 직원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상사가 최고일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상사들이 본인은 그러한 장점을 지녔다고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죠.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최악의 상사는 바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답정너 상사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답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상사는 최악의 상사입니다. 더불어 부하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지시만 하는 상사라면 2배로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명 중 1명의 직장인은 이러한 상사 때문에 퇴사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 직장 문화에서는 명령 하달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성과가 발생했습니다. 상사 의견이 무조건 진리였던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직장 문화는 어떤가요? 회의를 할 때도 팀장만 의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무심결에 던지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즉, 수평적 직장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L 기업은 신입사원들을 조별로 나누어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펼쳤고 1등을 한 조를 사장이 직접 격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미래사업부서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죠. 또 S기업의 경우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이 없는 분야에 쏟아지는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신입사원들을 통해 많이 쏟아지는데 직급에 구분 없이 평가하여 미래산업의 주춧돌로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정너 상사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그들은 요즘 신입사원들의 끈기, 개인주의적인 성향, 예의 등을 거론하며 문제가 많다고 항변하곤 합니다.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신입사원들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일원화되어 미래 산업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그러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기업 카피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평생의 개념은 10년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당장
1, 2개월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트렌드와 이슈, 문화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중요시했으며 인본주의 심리학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 중 직장 생활에 유용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로저스는 자기 실현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이 개발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 중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주변을 어떻게 관찰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작업과 반성, 그리고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즉,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서 감각을 느끼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다입니다. 어떠한 느낌을 느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이 적절한 행동입니다. 감정과 표현은 숨지 않아야 하며 경청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알아야만 자신과 타인을 인지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입니다. 로저스는 교육받은 사람이란 스스로를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에 입각하고 반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리학자로서 활동한 첫 해에 자신에게 항상 던졌던 질문인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현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